자금 유입이 뭐 그렇게 많이 유입은 안 됐었고 조금씩 그래도 유입은 계속 됐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이유에는 뭐 수익 실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전쟁 이슈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하는 액션들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보통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어떤 정리되는 자산 중에 비트코인 ETF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미국 ETF가 반감기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원래 반감기가 진행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고 반감기가 딱 시작되고 나서 과거 패턴을 보면 다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아까 얘기한 전쟁이나 이런 이슈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과거 패턴과 똑같이 온 조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조정인 건지 아니면 그 전쟁 이슈로 반발되는 하락장의 시그널인지 이거에 대한 판별은 조금 더 시간을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똑같이 이제 반감기 패턴대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됐다고 보일 수 있고 ETF 승인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ETF 승인으로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반감기로 인해서 반감기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또 비트코인은 올라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얼마나 더 가능성이 있는지가 그 ETF의 어떤 승인 이후의 변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많은 자금 유입을 기대했는데 현재 자금 유입 상황은 어떠한가요? 자금 유입이 그렇게 많이 유입은 안 됐었고 조금씩 그래도 유입은 계속 됐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이유에는 수익 실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종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 전쟁 이슈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하는 액션들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보통 다 정리를 합니다. 대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정리되는 자산 중에 비트코인 ETF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홍콩 ETF도 이제 막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이르긴 하지만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콩 ETF는 사실 아직까지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이제 거래가 막 시작됐으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거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홍콩이 굉장히 자금이 많이 거기 있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작고 그렇다고 또 홍콩에서 중국의 자금을 다 또 끌어올 수도 없는 약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 ETF는 사실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아시아권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런 의미 플러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안 한 이더리움 ETF를 최초로 승인했다는 것은 홍콩이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좀 주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이 홍콩하고 이 싱가포르하고 약간 비슷한 좀 다르긴 하죠. 약간 경쟁 느낌이 좀 있거든요. 경쟁 느낌이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많은 그 암호화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많고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거기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마 홍콩에서 지켜봤을 것 같고 그러한 걸 보다가 계속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싱가포르보다 먼저 우리가 이 ETF를 해서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주도해 나가자. 이런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싱가포르하고의 약간 경쟁 비슷한 관계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자금이 유입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힘들고 앞으로도 금방 거기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그 의지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 홍콩 ETF 승인이 중국 자금 유입을 의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직접 못하니까 홍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고 중국 자금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중국이 뭐 홍콩에 법인 회사를 통해서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좀 투자의 길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중국의 자금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홍콩을 통해서 홍콩의 법인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린 거거든요. 그런 입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거죠. 예전에는 아예 중국 기업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못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길이 100%는 아니지만 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홍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게 중국까지 이제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뭐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 ETF 통한 거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 정보가 정확히 공개는 안 됐는데 중국에서 그 가입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향후에 그 오픈이 될 것 같고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홍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중국에서 직접 하기에는 아직 오픈된 자료는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 ETF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뭐 일반 투자자들이야 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주식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자산을 뭐 투자 개념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해지 개념으로 할 수 있고 지금이 뭐 가격이 큰 변동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기업에서 조금 스터디해보면 이게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투자금이 더 많이 몰릴 거고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이 투자했던 시장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시장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비트코인 ETF가 의미하는 반대. 그러한 비트코인 ETF 시장이 이제 열렸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 판단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뭐 2, 3년, 5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굉장히 시장이 커져 있을 거고 시장 참여자도 지금과는 다르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 ETF보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훨씬 크다는 분석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적으로는 훨씬 크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자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적인 자산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그 볼륨은 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아직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뭐 이제 막 탄생한 뭐 십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뭐 투자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자산도 굉장히 괜찮고 비트코인 ETF가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나아가서는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도 승인했지만 이더리움 ETF가 가진 장점은 기존의 전통 주식시장에 파생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더리움에서 이런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굉장히 쉽게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파생 상품들도 계속 ETF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다른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이 비트코인만 있지 않고 이 전체 시장을 보면 굉장히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에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니까 물론 이제 가격의 등락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고 이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결국에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거래된다면 예상되는 시장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크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는 결국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대할 때 지금은 투자 자산으로 좀 대하는 게 맞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투자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인 거예요. 이게 투자 자산이 매력적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걸 투자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커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 현물로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투자 시장에는 그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볼륨도 굉장히 커요. 그들은
변동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오를 때도 수익을 내고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한국말로 하면 공매도라고 하고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숏 포지션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에는 거래 볼륨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큰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ETF, 비트코인 ETF 시장 메커니즘에도 그 메커니즘이 다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런 뭐 차익 거래도 있고 공매도도 가능하고 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더 볼륨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당분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지속이 한참 지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많은 기관 참여자가 모이고 거래량이 많아지고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켓이 이렇게 경쟁의 그 관계를 계속 가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가격이 이제 큰 변동성이 없게 되죠. 근데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인정받는 때가 되고 그때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뭐 가지고 있는 자산 정도가 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은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